안녕하세요. 화학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영상은 교과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생각을 하신 다음에 반지름이 어떻게 될지 경향을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이온부터 생각을 해보면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만들어지는 입자이죠. 따라서 나트륨을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원자번호 11번인 나트륨은 전자가 11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온으로 될 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온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이때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전자 껍질수를 비교해 보면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똑같이 11개씩 분포가 되어 있고 전자의 개수는 원자일 때는 11개 그리고 이온으로 될 때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 10개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 껍질수는 원자일 때는 3개 그리고 이온으로 되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수는 2개가 되겠죠. 따라서 원자일 때와 이온으로 되었을 때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온으로 되면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이온의 경우 전자를 얻으면서 만들어지는 입자인데 플로린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9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9개가 분포가 되어 있겠죠. 이때 전자 하나가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온에 만들어지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자와 전자 껍질수를 비교해 보면 원자 번호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자 상태일 때와 이온 상태일 때 모두 양성자는 9개씩 존재를 하게 되고 전자의 개수는 원자일 때는 9개 이온으로 될 때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10개가 됩니다. 이때 전자가 분포되어 있는 전자 껍질수는 모두 똑같이 2개씩 되죠. 원자 상태일 때와 이온 상태일 때의 차이점은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전자의 개수가 이온으로 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유효액전하가 감소하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원자일 때보다 이온으로 됐을 때 반지름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같은 주기에 있는 이온의 반지름은 물론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경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같은 쪽에서는 전자 껍질수에 의한 영향 때문에 역시 이온 반지름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 상태일 때와 이온 상태일 때 그 두 가지 반지름을 비교해 놓은 그림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원자들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겁니다. 우선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들부터 원자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원자 상태일 때보다 이온으로 됐을 때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원소는 이온으로 될 때 반지름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 양이온끼리 먼저 생각을 해보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음이온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쪽에 있는 원소들을 비교했을 때 역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온 반지름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이온으로 됐을 때 반지름이 어떻게 될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 번호와 그 다음에 이온으로 됐을 때 전자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이온으로 됐을 때 총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질소는 7, 산소는 8, 플로린은 9, 나트륨은 11, 마그네슘 12, 알루미늄은 13이 됩니다. 이때 전자의 이온으로 될 때 전자의 이동은 질소는 전자 3개가 더 들어오고, 산소는 2개, 그리고 플로린은 전자 1개가 더 들어오게 되죠.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마그네슘은 2개, 알루미늄은 전자 3개를 잃어버리면서 이온으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온으로 됐을 때 총 전자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모두 전자 10개가 채워지게 되는데, 이처럼 이온으로 됐을 때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등은 같다는 의미죠. 한자로 같다는 것이고,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건데 언제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거냐면 이온으로 됐을 때 전자의 개수가 같은 입자, 이것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배치되어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효액전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즉, 각각의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에 따라서 그 입자의 크기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효액전화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작은 질소 이온의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쪽으로 갈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